야, 이거 BMW X3지 아니야. 이거 그래도 한 5천 이상 되지 않나? 한 5, 6천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중반에서 비싸도 3천 언저리면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빠TV 한승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도이치 오토월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중고차 시장은 한 2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차들이 생각보다 정말 잘 팔립니다. 비싼 차는 안 팔리고 또 싼 차는 또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거의 안 팔리더라고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차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죠. 어떤 차들이 팔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2,700만 원짜리 갖고 와서 10만 원에 지금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요거는 더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경매하는 컨텐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긴 한데, 이 C클래스도 뭐 연식이 19년식이긴 한데 2천만 원 중반입니다. 예, 키로수가 막 더 많고 이러면은 2천만 원 초반대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싸 보이는데 실제 가격은 좀 저렴한 차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이게 도이치 오토월드는요 너무 넓어서 돌아다니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볼 텐데, 바로 하나 나왔네요. 제기어 F-페이스. 이게 중형 사이즈의 SUV거든요. 딱 보면 이 제기어가 이제 철수를 해가지고 약간 이미지가 뭐 철수했기 때문에 이제 팔면은 안 된다, 뭐 사면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조만간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제기어가 다시 복귀할 예정이고요. 오히려 가격이 정말 괜찮아요.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연식이나 키로수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기어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였기 때문에 옵션 구성이라든지 엔진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급 독일차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뭐 잔고장 이런 거 많이 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잔고장은 독일차도 나요.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18년식에 5만 킬로 정도 타고 2,400만 원이에요. 아니 아반떼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저 F페이스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아이페이스도 있습니다. 얘는 좀 신형의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에요. 헤드램프도 얄쌈해가지고 되게 스타일리시한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F페이스에 비해서 얘는 좀 작아요. 준준형 SUV입니다. 근데 실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구성들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냐? 얘도 18년식에 지금 7만 정도 탔고 2,300만 원이에요. 제기어는 F페이스가 사실 위의 모델이거든요. 한 덩치 더 해요. 사이즈가 체급이 더 큰 애인데 F페이스나 E페이스가 2,300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요거는 저희가 조만간에 이제 촬영하려고 하는데, 요거 투싼이거든요. 투싼 요거 한 300만 원 하더라고.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키로수와 연식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3, 400 정도 합니다. 후기형 3 시리즈 컴보입니다. 얘가 10만 킬로 정도 탔고요. 한 1,195만 원, 1,000만 원 초반에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면 조심해야 돼요. 이런 오픈카는 제일 많이 고장나는 게 뭐 엔진이나 누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탑 있죠, 탑. 요거 하나 고장나면은 차값만큼은 아니지만 수리비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X5도 있어요. 지금 이 X5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14만 킬로 정도 탔거든요. 2,700입니다. 2,700 뒤에 좀 있긴 하지만 대충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키로수 짧고 연식 관리 잘 되고 이런 거는 3,000만 원까지 가는데, 이거 2,000만 원으로 보여요? 딱 봤을 때, 야, 이거 BMW X3지 아니야. 이거 그래도 한 5천 이상 되지 않나? 한 5, 6천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2천 중반에서 비싸도 3천 언저리면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되게 비싸 보이지 않아요? 기블리는 뭐 대명사죠. 기블리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싼 거는 막 1,000 후반, 막 2,000 초반이 있는데, 얘가 9만 킬로 정도 탔고 2,400만 원입니다. 이거 이 아반떼 살 거면은 명품차 이탈리아 마세라티를 살 수 있네요. 하지만 차값이 싸다고 부품값이 싼 건 아닙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답게 부품값은 엄청나요. 근데 기블리가 사실 나름 이게 또 타면은 괜찮은 차이긴 하거든요. 너무 저평가받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특히나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감가가 더해요. 디젤 모델이 이제 초창기 모델이긴 한데 잔고장도 심하고 고장 코드도 많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부품값이 비싸서 인기가 없는 겁니다. 요 X6인데 X6도 비슷해요. 얘도 한 2천 후반에서
3천 한 초중반? F바디 X6거든요. 그래서 X5나 X6 한 요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신형도 좋기는 한데 오히려 가성비적으로 생각을 할 거면 2, 3천만 원에 한 요 정도 가져오는 거 어떨까 생각도 들고, 요 이보크입니다. 이보크. 얘 1,100만 원입니다. 17만 킬로 정도 탔고요. 야, 보면 볼수록 재밌지 않나요? 물론 관리는 차종마다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좋은 물건인데 싼 건 없어요. 싼 거는 항상 다 이유가 있고요. 비싼 데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A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구형 티 안 나지 않아요? 이거는 나온 지 뭐 얼마 안 됐고 또 신형 느낌에다가 문짝 4개의 세단이에요. A220이거든요. 요것도 2천만 원이에요. 아, 누가 이걸 2천만 원에 보겠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지금 아반떼 AD거든요. 얘 1,600입니다. 출고 가격이 2배 이상 나는데 중고 가격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반떼 AD나 뭐 아반떼 MD 뭐 이런 차들은 남녀노소 누가 찾아요. 뭐 유지비도 저렴하고 뭐 실내 웬만한 옵션을 다 있고 말이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차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소나타는 아반떼보다도 큰데 얘가 1,600입니다. 이게 누가 1,600으로 보겠냐는 거죠. 요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것도 F바디 5 시리즈인데 연식 좋고 키로수 좋은 거는 1,000만 원 후반, 뭐 아니면 1,000만 원 중반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게 이제 안 나갑니다. 지금 G바디 5 시리즈도 상태 좀 안 좋고 키로수 많은 거는 2천만 원대 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 클래스예요. 17년식에 18만 킬로 정도 탔고 2,100만 원입니다. 뭐 2천 중반까지 연식과 키로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이걸 누가 2천만 원으로 봅니까? 아, 이게 재밌지 않아요? 누가 봐도 2천만 원으로 보여. 상태도 나름 이 도장 외판 상태도 괜찮고 실내도 나쁘지 않고, 이게 키로수가 좀 있는 게 단점이긴 해요. 18만이면은 고장 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맞아요. 사실 국산차도 한 10만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슬슬 고장 나기 시작하고 뭐 수리할 거 있고 뭐 소모품 나가고 막 이러는데, 이런 수입차가 막연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니다고 생각해요. 물론 비싸요, 여러분들. 비싸. 국산차에 비해서 뭐 공임이라든지 부품값이라든지 이런 게 비싼데, 요게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또 수입차가 많이 판매가 되고 들어온 지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품을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게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애프터로 나와 있는 뭐 공업사라든지 정비소 가가지고 뭐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품도 그 정비소에 있는 부품을 따로 주문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구해가지고 정비소에 가서 공임을 주고 작업을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수리하거나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냐면, 또 이런 얘기하면 너 이것도 수입차 조장해가지고 카포 양성하는 거 아니냐. 저는 카포에 양성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카포라는 단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내 돈 줬고 좋아서 사는 건데 그걸 왜 욕먹어?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 이런 주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이전에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드렸던 CLS 스포츠 패키지 들어가면 이 범퍼나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얘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거 같지는 않아요. 얘가 CLS 250이네요. 얘는 지금 19만 킬로에 1,050만 원이에요. 지금 보면 대부분 여러분 다 보면 알잖아요. 수입차가 한 17년식에서 19년식 정도 됐고 키로수는 한 18만에서 19만, 뭐 짧으면 10만 정도 되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내려와요.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G바디의 5 시리즈 있거든요. 이 차는 아니지만 G바디 5 시리즈도 가격 괜찮은 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견된 일이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G바디 5 시리즈 진짜 엄청 팔렸거든요.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매물이 많겠죠. 근데 경기가 안 좋고 신형 나오고 뭐 유지가 안 돼가지고 판매가 되면 매물로 쏟아져 나오게 되겠죠. 근데 매물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키로수 많고 사고 좀 있고 관리 안 된 거는 2천만 원에도 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G바디 5 시리즈입니다. 물론 관리가 잘 되고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 얘는 지금 5,300만 원이에요. G바디 5 시리즈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싼 것도 있지만 얘처럼 5,300만 원의 비싼 차들도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우디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야, 얘도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뭐 되지 않을까 하잖아요. 연식이나 키로수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얘가 21년식에 4만 킬로 정도 탔는데 3,700만 원입니다. 그럼 누가 이거 삽니까? 아까 왔었던 뭐 X5라든지 뭐 키로수가 좀 있기는 한데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A4가 옛날에 비해서 막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지나면 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A6 있다. A6 솔직히 지금 봐도 구형 티 나지 않습니다. 뭐 LED 헤드램프와 휠 인치도 크고 실내도 지금 나오는 A6랑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나오는 아우디나
그 10년 전에 나온 아우디다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14년식 14만 킬로 샀는데 800만 원이 비싸다. 아니 이게 말이 돼? 800만 원밖에 안 해? 사실 수입차는 유지비가 많이 들고 막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국산차 인기가 많은 겁니다. 얘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K7 심지어 이 하이브리드예요. 물론 얘도 연식과 키로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18년식에 한 14만 킬로 정도 탄 거를 생각을 한다면 1,900만 원입니다. 국산차라고 막 그냥 무조건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수입차라고 가격이 막 방어가 안 되는 건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수요와 공급이에요. 인기가 많고 많이 찾으면 가격 방어가 잘 되고 매물이 많고 안 찾으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19년식에 5만 킬로 정도 탄 G80이거든요. 3천만 원 넘습니다. 비싸요. 옛날에 G80이나 GB80 막 반도체 이슈 때는 막 한 1, 2만 타도 신차 가격에 막 팔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거 다 무너졌어요. 신형 G80 막 나오면서 페리 이전 모델은 가격 막 다 작살나고 싼 거는 뭐 거의 그랜저 가격? 4천에서 5천, 뭐 비싸면 6천만 원 정도로 가격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물론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밑에 이제 또 뭐 받쳐주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하는 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다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아까 우리가 CLS 얼마라 그랬어요? 1,050만 원짜리 있었죠. 얘는 2배 비쌉니다. 똑같은 CLS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걔는 전기형이고요. 얘는 후기형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이 AMG 또 패키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릴도 좀 다르고 헤드램프도 이 안쪽에 있는 디테일이 좀 달라졌어요. 키로수도 연식도 물론 더 좋아요. 후기형이기 때문에 보통 한 18년, 19년식에 한 10만 미만 경우 2천 한 중반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로 CLS 또 드렸었잖아요. CLS 샀던 가격이 한 2천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BMW 중에서 약간 빛을 보지 못하고 진짜 좋은 차가 3GT, 5GT, 6GT예요. 차가 훨씬 크고 활용성 좋고 옵션 구성 나쁘지 않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치백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안 팔리고 그냥 SUV로 넘어가는데 17년식에 14만 킬로 정도 탔거든요. 1,600만 원입니다. 이걸 누가 1,000만 원대로 보겠냐고. 단순히 뭔가 되게 오래된 수입차라 그러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비싸고 막 가성비 떨어지고 하는데 제가 이 S 클래스 탔잖아요. W222. 저는 350 탔거든요. 근데 얘는 400 가솔린 롱바디거든요. 얘가 16년식에 한 14만 킬로 정도 탄 게 3,300, 한 3,000 중반 정도까지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3,000 초반도 있고 뭐 3,000 중반 비싸면 뭐 4,000까지 있긴 한데 얘가 사실 되게 괜찮아요. 뭐 디젤도 있고 디젤은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3,000만 원대 가솔린으로 살 수 있는데 요 400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여기 S500 그 레터링 튜닝하는 거 있거든요. 이 차 레터링 튜닝 해놨네요. 3천만 원이면 그랜저랑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랜저 살 돈으로 살 수 있는 독일 플래그십 세단. 223도 좋지만 W222도 되게 명차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성비적으로 W222 S클래스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보증이 남아있는 차를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상황이죠. 왜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도 있고 중고차도 중고차 보증보험 있잖아요. 저희가 또 촬영도 했었던 거 구매하고 한 달 2,000km 이내 보장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20만 킬로가 넘어가면 보장 안 되거든요. 꼭 그거 알아두시고 보증 남아있는 차를 사는 게 가장 현명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 물어봐요. 개인 간의 거리는 어때요? 그랬더니 개인 간의 거리는 안 됩니다. 중고차 상사에서 구매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만 혜택을 보는 거죠. 자, 오늘 2,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그리고 1,000만 원대부터 살 수 있는 수입차, 국산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연스럽게 둘러보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W222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막 2억에 출고되던 차들인데 아직 3천만 원에 살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5 시리즈나 X5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면 BMW나 이런 수입차들이 감가가 세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번에도 저희가 도이치 오토몰드를 찾아가지고 다양한 차들 여러분들께 얼마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문파크 왜 전화했어? 아니 당장 다음 주에 이사해야 되는데 아직 업체를 못 찾았어요. 아정당이 있는데 뭘 고민을 해? 저번에 가입했던 아중당 이번에 탁지형 광고한 거 못 봤어? 포장이사, 이사 청소 서비스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고. 아중당 혜택이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는 비대면 견적에 문제가 생길 시 아정당 본사에서 100만 원 추가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럼 아중당에서 이사 청소 서비스 받고
인터넷 설치랑 정수기 렌탈까지 그리고 지원금 70만 원 챙기면 되겠네요? 개꿀이네. 당연하지. 어서 연락해봐.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퇴근하고 천천히 알아봐도 된다고. 게다가 놀라지 마.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최대 50만 원 기기값까지 할인이 가능하다니까. 같이 문의해봐. 알았어? 아정당 혜택이 점점 좋아지네요 이거. 게다가 20일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 폰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니 선물까지 꼭 챙겨가십시오.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365일 우리 집 생활지원금 지킴이 아정당